안녕하십니까. 여기 황성공원 천년 맨발길입니다. 오늘은 월드컵 2차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전반전을 집에서 이렇게 관람을 하고 2대 0으로 리드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 전반전 휴식 기간에 준비를 해서 이제 오늘 날씨가 굉장히 포근합니다. 20도 가까이 되는 밤인데도 훈훈한 바람이 이렇게 창밖으로 느껴져서 이거 들으면서 월드컵 중계 소식을 틈틈이 보면서 후반전은 황성공원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왔습니다. 비록 오늘 경기 결과가 어떻든지 실패는 포기하는 그 순간에 실패가 된다고 하는데, 에디슨도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지만, 사람들은 실패로 생각했지만 에디슨은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수많은 방법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어린 선수들이 한국을 대표해서 그 엄청난 중압감을 이기고 또 카타르라는 이국 땅에 가서 선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 대견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대신 뛰어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전 국민들의 염원이 우승하기를 바라는데, 결과와 상관없이 선수들이 더 잘하고 한국 축구의 발전에 더 큰 걸음이 되는 월드컵 경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자리는 천년 맨발길입니다. 같이 따라가 보시죠. 황성공원은 경주시 황성공원 주변으로 실내 경기장이 있고요, 실내 체육관이 있고 공설운동장, 야외 공설운동장이 있습니다. 이 주변으로는 많은 축구 공원이 있습니다. 천년 잔디 구장이 쭉 수변으로 강변으로 펼쳐져 있어서, 또 여름에는 화랑대기 축구 대회가 한 달 가까이 진행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의 효과를 저도 경험을 하고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권해서 한 사람도 후회하는 사람이 없고, 권해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제 딸아이 생일이기도 하고 해서 작은 생일 파티를 저녁에 했습니다. 가족들이 했는데 작은 쪽지에 편지를 적어 보냈습니다. 그 쪽지에 뭐라고 적었는지 여러분께 살짝 말씀드리자면, 사랑하는 딸아, 네가 태어나던 그날 아빠는 처음으로 아빠가 된 날이다. 너무 고맙다. 사랑스럽게 자라줘서 너무 고맙고, 또 네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 피하고 숨고 도망가는 그곳에는 행복이 없더라. 아빠가 살아보니까 어려움이나 문제가 올 때 그 어려움을 넘을 수 있는 마음의 힘이 필요하더라. 네가 마음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아빠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진짜 아빠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리고 The End로 또 블랙박스를 고장이 난 뒤 또 제 딸이 오래되어서 그것을 선물로, 기프트로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참 인생에서 실패를 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는데, 좋은 조건을 찾아서 계속 헤매는 유랑민 같은 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지고, 좀 더 모으고, 좀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만족이 없는 거죠. 근데 진정한 행복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다 보니까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있고, 또 어려움과 문제가 올 때 유대인들이 물고기를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낚시를 하는 법을 가르쳐 줬듯이, 저에게도, 제 딸들에게도 인생이 가장 유산으로 남겨줄 것이 무엇일까? 아파트고 또 많은 돈보다도 그것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정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 절망할 조건이 와도 아니다, 이 절망이 아니라 딛고 올라가는 디딤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마음의 세계를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맨발 걷기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학적으로도 이 신발을 벗고 맨발로 디딜 때 우리 발 한쪽 발당 20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양쪽 발 다 합치면 40만 개의 신경세포죠. 이것이 자극을 하고 또 두뇌를 자극하고 활성화시켜서 심장을 뛰게 하고 더 효과적으로 우리 몸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히 두뇌의 활성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극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복잡한 문제가 있거나 또 사무실이나 집에 실내에서 해결하기 힘든 어떤 생각들을 할 때, 복잡한 실타래처럼 엉겨 있는 생각들을 할 때는 꼭 와서 걷습니다. 그러면 과학적으로도 머리가 굉장히 맑아지고 총명해지고, 걷고 있는 동안 이렇게 온연히 발 밑에 집중하게 되면서 다른 복잡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효과도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기는 황토길입니다. 이렇게 보면 황토같이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작은 돌들도 가끔씩 박혀 있기는 한데, 이게 지난 장마철에 며칠 동안 계속 비가 왔을 때 거의 뻘처럼 황토의 느낌이 그대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황토 뻘길을 걸으면서 이제 마치 초콜릿처럼 미끌미끌하고 폭신폭신한 그 느낌을 저도 만끽했는데, 그게 제 뇌에 딱 그려져 있습니다. 지도로. 어린아이들이 때로는 권택환 교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황토 길을 밟을 때 정말 초콜릿 같은 곳을 밟았다고, 이제 그런 글들을 표현을 하는 어린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릴 때 이 좋은 기억들, 이 발을 통해 느껴진 감각들이나 감촉들은 뇌에 좋은 상상력 그리고 좋은 기억으로 지도처럼 그려진다고 합니다. 이 황토길은 이제 권태강 교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땅마다 다 특징이 있는데 면역력이 최고로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한 스푼 황토 속에는 유익한 균이, 박테리아가 2억 마리가 있답니다. 그래서 땅을 걸어갈 때 이제 유익한 박테리아가 상호 교류를 하면서 이제 좋은 박테리아가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 근간에 제가 이렇게 걸으면서 함께 걷는 분들이 이제 배가 나오고 살이 찌신 분들이 참 많은데, 한 분은 3kg 빠졌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들었고, 한 분은 드디어 10kg 정도가 빠졌다고. 그리고 얼굴 색이 달라지고 얼굴 라인이 한 사람 한 사람 달라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물론이고요. 저도 아직은 좀 뚱뚱하지만 이제 만성 피로나 피곤기가 사라진 게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저도 무좀이 군대 제대 이후에 계속 수십 년간 있었는데 그 무좀이 다 나았고요. 지인들 중에 한 분도 이제 악성 섭진과 무좀이 그 3, 4일 걷는 순간에 그 손에까지 번진 그 섭진이 싹 벗겨졌다고 너무 좋아했답니다. 그분이 어저께 이 황성공원에 걷고 있는데 좀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이 보이시길래 아저씨 맨발 걷기 하세요 하니까 석간TV 나왔던 분 아니에요? 하더랍니다. 그래서 석간TV 영상에 보시면 그분 석탈의 왕릉에서 걸으면서 그분이 영상 인터뷰를 한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석간TV 아니십니까? 하면서 그 낯선 분인데 그 영상을 보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영상을 만드는데 야, 참 겸손한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영상을 한번 찍으면 지워지지 않고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또 생각 속에 뇌리에 박히는데 정말 낮은 마음으로 영상을 촬영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권특한 교수님의 에티켓 중에
겸손한 맨발 걷기라고 하는데, 이 하늘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쭉쭉 뻗은 나무, 이게 수십 년,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나무들이 있었으니까 수십 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이 바람이 불면 바람에 흩날리고 바람 부는 대로 춤을 추고 또 구부러진 대로 그대로 또 수많은 나무 솔잎들이 또 겨울이면 또 철마다 조금씩 털갈이 하듯이 대지를 덮고 또 그래 새순이 나와서 또 푸르르게 이 땅을 만들어주고 또 강아지가 뿌리에 오줌을 싸도 묵묵하게 있고 그리고 비와 눈과 바람과 천둥과 그리고 사람들의 수많은 소리들을 다 받아들이고 묵묵히 있는 이 자연을 보면 참 느끼는 게 많습니다. 권태강 교수님은 이 자연이 공짜로 물과 햇빛과 공기를 공급하는데 이 맨발 걷기 하는 사람들은 참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다 거저 받았는데 이 자연을 야 나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맨발 걷기를 값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전달하는 중간 전달자가 작은 역할이지만 하고 싶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힐링도 하고 또 육체의 건강도 좋아지고 그 나아가다 보면 가정도 화목해지고 또 가장의 지위도 딱 이렇게 세워지고 그리고 손자도 놓고 또 자손들이 볼 때까지 또 부모님들이 건강하게 손자들도 돌보고 그렇게 되면 권태강 교수님 말씀처럼 이 맨발 걷기 애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자잘한 병들은 맨발 걷기 하면 다 나으니까 정말 의료 재정이 정말 어렵고 또 힘들고 또 그런 분들에게 이 국가 재정이 서이도록 하는 것이 이것도 일종의 애국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참 깊이 남아서 제 마음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바퀴 돌았는데요. 여기 앞에 보이는 낮은 화초들은 맹문동이라는 것입니다. 봄 여름에는 보라색 꽃이 쫙 피는데 겨울에도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파랗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또 오른쪽에는 전체가 김유수 장군 동상이 저쪽에 있고요. 전체가 아름다운 공원입니다. 이 맨발 황토길은 조성된 지 오래됐는데 황토길뿐만 아니라 이 산속 나무 속에 숲 속에 들어가면 수많은 산책로가 있습니다. 지금은 낙엽이 꿀밤나무라 하죠. 상수리 나무 열매가 다 떨어지고 낙엽이 많이 쌓여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멋진 경관이 되고요. 지금 밤이 10시가 11시가 넘고 12시가 다 돼 가는데도 이렇게 산책할 수 있도록 맨발 걷기 코스뿐만 아니라 산책로 전체에 낮고 높은 조명등이 다 설치되어 있어서 사람들에게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 참 인생에 중요한 것이 정말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면 점점 더 약해집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정말 뛰어난 상대와 만나지 않고 약체 팀과 월드컵에서 자꾸 붙으면 거기에 맞춰서 체력이나 정신력이 이렇게 발전하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가나전처럼 신장도 좋고 리더미컬하고 또 그런 훌륭한 팀들과 비록 지더라도 지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교육만 백년지 대계가 아니라 이 스포츠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도 축구 이런 경기력은 쉽게 나아지지 않잖아요. 국제사회에서.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고 선수들을 한 사람한테 다독이고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이 기성세대의 몫이고, 또 우리나라 축구계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저쪽으로도 계속 맹문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쪽은 공술운동장에서 동쪽, 북쪽 쪽입니다. 동북, 서쪽입니다. 남쪽입니다. 저 이 건너편에 가면 실내 체육관이 있고요. 5천석인가 하여튼 굉장히 좌석수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태권도 경기도 열리고 여러 가지 스포츠가 열리고 또 행사도 많이 열립니다. 이곳은 경주의 허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 이 허파이듯이 이것도 허파와 똑같습니다. 그래 참 인생에 저도 이제 50대가 되고 5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참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참 진짜 이 맨발 걷기는 저와 마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는 자체가 지금까지 내가 익숙해져 왔던 것과 한번 이제 작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한꺼풀을 벗겨내면 새로운 것이 속살이 드러나듯이 정말 인생에 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 그것이 곧 자기 생각을 한번 바꾼다는 것, 그것이 어떤 놀라운 결과라는 생각이 참 들어집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생각을 바꾸는 것들이 가끔씩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음식을 입이 헐면 저는 굉장히 영양이 부족하다 싶어서 많이 먹었습니다. 야참도 먹고 비타민도 먹고 그랬는데 그게 쉽게 낫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 아내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신은 입이 헐면 참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짐승들은 아프면 굶잖아요. 혼자 이렇게 굶다가 이제 몸이 생명 유지 현상 때문에 이제 막 염증이 생긴 부위들을 치료하고 고치는 기회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그 아플 때 입이 헐 때 영양이 부족하다 싶어서 정크푸드라고 하죠. 하여튼 탄수화물이나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을 막 넣으니까 더 이렇게 간이 무거워지고 또 몸이 이렇게 상해져 가는 것들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입이 딱 흐르는데 안 먹었습니다. 그래 안 먹고 이렇게 걷고 조금씩 운동하고 최대한 음식을 줄이고 했는데 그게 싹 사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인생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 어떤 분은 박동창 거기 박사님은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맨발로 걸으라 책에 보니까 어느 날 수선집에 이 허리띠가 샀는데 허리띠가 너무 길어서 구멍을 뚫으러 갔답니다. 그래서 수선집 주인께 여기 허리가 줄어서 너무 헐렁해서 그런데 이 구멍 좀 뚫어 주십시오 하니까 아이고 아저씨 저 보세요 하더니만 구멍을 뚫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뒤에 이렇게 착 열어서 뒤에 딱 끼어 있는 바클에 끼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뒤를 싹둑 잘라 주니까 이제 딱 맞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또 뛰어난 박사님도 어떤 특정 부위의 박사님이시지만 또 세상 사는 지혜는 또 수선하시는 분들은 그분들보다 훨씬 그런 부분에 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작은 일에 대해서도 내가 내 생각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참 불편하구나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도 많은 지혜를 얻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생각을 바꾸는 것이 너무 이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참 듭니다. 그러니까 징기스칸의 매도 비슷한 예라고 생각되는데요.
늘 징기스칸과 함께 사냥도 하고 정탐도 하던 정찰도 하던 그 매가 어느 날 징기스칸이 정말 전장에서 팍 지쳐서 물이 없어서 갈에서 겨우 이제 바가지에 바위 틈에서 떨어지는 물을 조금 받아서 마시는 찰나 자기가 총애하던 그 매가 바가지를 탁 터치고 쏟아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그렇게 또 바가지를 쏟아버리고 징기스칸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면 내가 저 매를 죽이리라 하고 왔는데 과연 세 번째 겨우 물을 조금씩 떨어지는 물을 받아서 마시러 간 찰나에 탁 터치고 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징기스칸의 손에 들려있던 장검으로 매를 목을 내리쳐서 탁 처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움켜잡고 물이 떨어지는 위로 올라가 보니까 먹을 수 없는 독이 섞인 물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은 그때부터 내가 보는 1차적인 생각을 고집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넓은 대륙을 소유하는 이 시대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정말 바위를 깨뜨리는 것은 작은 틈이고 정말 구멍을 내는 것은 작은 힘없는 물방울이고 한 번씩 오래된 집에 가보면 밑에 콘크리트 마당에 그 어린 새싹이 뚫고 올라올 때 콘크리트가 쫙 갈라지고 튀어오르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강한 것으로 강한 것을 처리하면 다 상처가 되지만 약해 보이고 형편없어 보여도 그것이 강하고 튼튼한 것들을 이기는 것들을 많이 볼 때 정말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를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행복을 얻을 수는 없지만 지혜를 받아서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 어리고 연소하고 연로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배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참 들었습니다. 이 황토길에는 벤치가 이렇게 군데군데 있습니다. 지금 비가 거의 멎었습니다. 낮이면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 가지 경치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야경을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참 아름답죠? 예. 그러면 산책로를 조금 더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경기가 후반전이 가나전에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저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리고 하여튼 결과가 어떻든지 저는 대한민국 원팀 월드컵 선수단들 벤투 감독을 비롯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격하게 응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파이팅 하시고 또 내일 화요일 행복한 화요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습관TV였습니다.